아휴,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망해. 여자가 무슨 놈의 큰 사업이야. 이참에 장남한테 식당 싹 다 넘기고 넌 당장 집구석에 기어 들어가서 애나 봐. 시어머니가 양도 계약서를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던졌습니다. 형수, 좋게 말할 때 얼른 도장 찍으시죠? 안 찍으면 당장 횡령죄로 감방 보낼 줄 알아. 도장을 안 찍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며 변호사까지 끌고 온 시댁 식구들. 5년간 연매출 50억 식당을 키운 며느리는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아주버님도 나중에 절대 후회 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가지세요. 오히려 옅게 웃으며 군말 없이 도장을 꾹 찍어 주었죠.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우리 장남이 50억 사장님이네. 기분이다. 오늘 당장 제일 비싼 호텔로 가자꾸나.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서류를 명품 가방에 쑤셔 넣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스위트룸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아침 대바람부터 대체 누구야? 여보세요? 예. 당장 대출금을 갚으라고요? 뭐라고? 빚이 30억?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며느리가 순순히 찍어준 그 도장 한 번에 대체 무슨 일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우는 대표실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수첩 한 권을 가방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5년 동안 손때가 묻은 소스 배합표와 거래처, 연락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죠. 손끝이 종이를 쓸어내리는 동안 지훈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표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앞장서고 전 남편 박민수와 백수 시동생 박민호가 변호사 둘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다 준비해왔다.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지훈이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먼저 봐도 될까요, 어머니? 민수가 코웃음을 치며 합의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를 펼쳤습니다. 뭘 봐. 어차피 내 거 아니야. 식당은 우리 집안이 차려준 거잖아. 지훈이 그 말에 잠시 입꼬리를 올렸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차려준 거라니 빚을 내서 매장을 키운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다들 알고 있었죠.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양도 계약서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장남 민호한테 다 넘기고 넌 들어가서 애나 봐. 민호는 벌써부터 대표 의자를 탐내는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지훈 씨, 서명하지 않으시면 과거 채무 이력과 횡령 의혹으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횡령 의혹이라는 말에 지훈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식었습니다. 없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낸 협박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죠. 지훈은 천천히 계약서를 끌어당겨 한 장 한 장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이 조항 좀 같이 읽어볼까요? 지훈이 형광펜을 꺼내 한 문장에 노란 줄을 그었습니다. 양도 시점 이후의 모든 법인 채무와 책임은 양수인 박민호에게 귀속된다. 맞죠? 최 여사가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다 책임진다. 그게 사장 자리지.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대표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지우는 속으로 한 박자를 쉬고
서류 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슬며시 꺼냈습니다. 대출 승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라며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이건 기존 대출을 넘기는데 필요한 서류예요. 어머니 도장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최 여사는 종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연매출 5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어디다 찍으면 돼? 지훈이 손가락으로 연대보증인 칸을 가리켰습니다. 최 여사는 명품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망설임 없이 꾹 눌렀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지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강남본가 아파트가 이 한 장의 종이에 통째로 묶이는 순간이었죠. 지훈이 옆에 선 변호사에게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 합의서 법적으로 효력 확실한 거 맞죠?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감까지 찍으셨으니 문제 없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도 증서, 이혼 서류, 재산 포기 각서 위에 차례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네, 다 가지세요. 지훈이 도장을 마지막으로 찍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못 써. 민수가 흡족한 얼굴로 두 손을 비볐습니다. 이제 됐네. 오늘부터 이 식당은 우리 거야. 민호는 벌써 대표 의자에 털썩 앉아 가죽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발끝으로 책상 위 결제 서류를 툭툭 밀어내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 상자 하나를 챙겼습니다. 낡은 노트북과 다이어리, 그리고 5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 둘렀던 앞치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대표실을 나서자 점심 준비를 하던 직원 수십 명이 일제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눈빛들이 줄지어 서서 말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지훈은 직원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목이 매는 직원 몇몇이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찍어 눌렀습니다. 지훈은 더 머뭇거리지 않고 건물 밖으로 걸어나가 택시에 올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식당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각 대표실에서는 최 여사가 주방장과 홀 매니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결제랑 발주는 우리 민호한테 받아. 알았지. 매니저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거래처랑 자금 흐름은 서 대표님이 다 관리하셔서. 시끄러워. 사장이 바뀌었으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민수는 그 사이 금고를 열어 현금 다발을 자기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수백만 원이 손에 들어오자 휘파람이 절로 나왔죠.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강남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룸서비스로 비싼 샴페인과 요리를 잔뜩 시켜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가는 길에 수입차 매장에 들러 2억짜리 스포츠카 계약서에 덜컥 서명했습니다. 내일 법인 돈으로 갚으면 된다며 자기 명의로 고금리 할부까지 질러버렸죠. 최 여사도 백화점을 돌며 명품 가방과 보석을 한도 끝까지 긁어댔습니다. 이게 다 우리 복이지. 며느리 잘못 들였다가 이제야 풀리네. 민호는 태블릿으로 요트 카탈로그를 넘기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내일 회사 돈 빼서 이거 하나 사자. 사장이면 이 정도는 타야지. 세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스위트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지훈은 짐을 풀다 말고 다이어리 한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억 대출 일시 상환,
그 위에 지우는 동그라미를 천천히 그려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지우는 조용히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이었습니다. 스위트룸 대리석 탁자 위에서 민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마신 술 기운에 부은 얼굴로 민호가 손을 더듬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은행법인 영업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민호 대표님이시죠? 법인 대표자 변경이 정상 처리된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 아침부터 전화질이에요. 팀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기존 대출은 전부 서지훈 전 대표님 신용으로 나간 겁니다. 무직이신 박 대표님 신용으로는 20억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졸음이 싹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20억? 규정상 대표가 바뀌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전액 상환 안 되면 계좌 동결하고 담보 압류 들어갑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무슨 4시까지 20억이야. 끊어. 전화기를 침대에 내던지는 순간 이번엔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점 전화가 착신 전환된 번호였죠. 민수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누구세요? 식자재 본부장입니다. 서지훈 대표 그만뒀다면서요. 2달 미뤄들인 외상값 10억, 오늘 낮 12시까지 입금하세요.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10억이라뇨. 그게 무슨... 서 대표님 믿고 봐드린 거였습니다. 안 들어오면 내일 새벽부터 배송 다 끊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던 최 여사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일어나봐. 최 여사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왜 이래 아침부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은행이 20억 갚으래. 식자재 업체는 10억 내놓으래. 합쳐서 30억이야. 그 말에 최 여사가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났습니다. 뭐야? 무슨 30억? 어제 다 잘 끝났잖아. 최 여사는 명품 가방에서 어제 받아온 서류 뭉치를 꺼내 카펫에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노란 형광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도 이후 모든 채무는 박민호에게 귀속된다는 그 문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부속 합의서가 보였습니다. 본가 아파트를 연대보증 담보로 내준다는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런데 도장을 찍었다고. 민수가 종이를 빼앗아 읽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이거 며느리가 다 파놓은 함정이었어. 우리가 빚을 떠안은 거라고. 지우는 지난 1년간 전국의 매장을 늘리느라 큰 돈을 끌어왔습니다. 대표 명의가 바뀌는 순간 은행이 돈을 회수할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빚의 뇌관을 시댁 식구들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고 떠난 것이었죠. 최 여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당장 고소장 써. 그 여우 같은 게 우리를 속였어. 사기라고. 변호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성인이 자기 손으로 인감 찍은 서류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30억은 박민호 대표님이랑 연대보증인 최 여사님 책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속아서 찍은 거잖아. 속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서류대로면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화가 끊기고
최 여사는 카펫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수입차 매장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제 그 차 계약 물을게요. 당장요. 딜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이미 등록 끝났습니다. 할부 원금 2억은 그대로 고객님 몫이에요. 민수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풀썩 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어제 긁은 명품값을 회사 돈으로 메우려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계좌는 이미 출금 정지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객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법인 카드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숙박비는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은 각자 신용카드를 꺼내 돌아가며 긁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 채무 정보가 금융망에 뜨면서 카드가 줄줄이 막혀버렸죠. 결국 최 여사는 어제 산 명품 가방을 헐값에 중고업자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겨우 숙박비를 치르고 로비를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택시를 타고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은행 직원들이 집행관을 데리고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식자재 업체 화물차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죠. 건장한 인부들이 창고 문을 열고 고가의 식자재를 차에 싣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손해를 본 가맹점주 수십 명까지 몰려와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한 점주가 택시에서 내리는 민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가게는 어떡하라고. 장사를 못했잖아. 놓으세요. 나도 몰랐다고요. 집행관들은 대표실로 들어가 책상이며 소파, 가죽 의자에까지 붉은 딱지를 붙여 나갔습니다. 어제 민호가 거만하게 앉았던 그 의자에도 어김없이 딱지가 붙었습니다. 최 여사 일가는 날아오는 물병을 피해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딱지로 뒤덮인 집기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세 사람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30억 빚 통보와 가압류가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굳게 닫힌 본점 유리문에는 종이들이 겹겹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강제 경매를 알리는 결정문과 가맹점주들의 항해 대자보였죠. 식자재 공급이 끊긴 전국 50개 매장도 차례로 불을 껐습니다. 저마다 임시 휴업 팻말을 내걸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협의회를 꾸려 법원에 단체 소장을 냈습니다. 민호의 경영 무능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은행은 20억을 회수하려고 최 여사의 강남 아파트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집행관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쳐 가전제품과 미술품에 붉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안방 금고에까지 딱지가 붙는 순간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집을 왜 가져가. 집행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음 물건에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수가 살던 전셋집에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스포츠카 할부금을 못 갚은 탓이었죠. 집주인이 보낸 통지서엔 당장 짐을 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최 여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골프 치며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들이었죠. 여보세요, 나야.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상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파산 소문이 강남 바닥에 쫙 퍼진 뒤였습니다.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더니 사람이 이렇게 매정해. 궁지에 몰린 최 여사는 마지막 패를 떠올렸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괴와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집행관 눈을 피해 그것들을 챙겨 전당포로 달려갔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돋보기를 끼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가짜인데요. 최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짜린데 가짜라니. 진짜 같으면 제가 왜 안 받겠어요.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입니다. 최 여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몇 해 전 사업 자금을 댄다며 진품을 가져갔던 둘째 아들 민수였죠. 진짜를 빼돌리고 가짜로 채워 넣었던 겁니다. 전당포를 나선 최 여사는 길거리에서 핸드백으로 민수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이 도둑놈아, 네가 어미 패물까지 손을 댔어.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법원의 퇴거 명령이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압류를 면한 옷까지 몇 벌만 챙겨 쫓기듯 집을 나섰습니다. 새 거처는 서울 외곽 달동네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 30만 원에 겨우 들어간 곳이었죠. 벽지에는 곰팡이가 거뭇하게 피어 있었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호는 방바닥에 드러누워 천장만 보며 싸구려 술을 들이켰습니다. 최 여사는 가슴앓이로 자리에 누워 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당해. 민수는 인력사무소 전단을 뒤적이며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타보지도 못한 스포츠카 빚만 2억이 남아 있었죠. 한편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밀키트 레시피 100여 가지였습니다. 무언가 계산표까지 정리한 엑셀 파일이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의 메일함에 새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형 식품 유통사 성운푸드의 로고가 박힌 제안서였죠. 보낸 사람은 성운푸드의 젊은 대표 강진우였습니다. 지훈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1인 가구 간편식 시장 분석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함께 적힌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는 한 줄이었죠. 지훈이 메일을 확인하고 정확히 10분 뒤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지훈 대표님이시죠? 강진우입니다. 지금 1층 로비에 와 있습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 두 부를 꺼내 지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 대표님이 회사를 나오셨다는 얘기 업계에서 들었습니다. 이미 이사회 승인까지 받아두고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레시피 하나 보고 거기까지 진행하셨다고요. 네. 서 대표님 손맛이면 충분하다고 봤으니까요. 진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전국 콜드체인 유통망의 자동화 공장,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대표님 레시피를 붙입니다. 세법인 지분 절반 드리고요. 제품 개발은 전부 서 대표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흰 간섭 안 합니다. 지우는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며 한 조항에 펜촉을 댔습니다. 투자자의 경영 간섭을 전면 배제한다는 문장이었죠. 그 아래 레시피 권리는 온전히 지훈의 것이라는 조항도 짚었습니다. 이거 빈말 아니죠? 빈말이면 제가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겠습니까? 지훈은 창밖으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 대표님. 지훈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동업계약을 맺은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진우는 성운푸드 본사 안에 외부인 출입을 막은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직 지훈만 쓰는 연구실이었죠.
최고급 보안 장치까지 직접 챙겨 설치했습니다. 지우는 깨끗하게 달인 흰 조리복을 입고 위생모를 눌렀었습니다. 최신 조리기구가 갖춰진 연구실에서 첫 샘플 만들기에 들어갔죠. 지우는 저울 앞에 앉아 소금을 0.1g 단위로 덜어냈습니다. 대량으로 끓이던 소스를 집에서 먹을 양으로 줄이는 게 관건이야. 혼잣말을 하며 같은 작업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진우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연구실을 들렀습니다. 지훈이 만든 샘플을 한 숟갈 떠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번 게 어제 거보다 훨씬 깊은데 아직 멀었어. 사흘 지나면 맛이 변해. 보존이 문제야. 지우는 결과를 노트에 빼곡히 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간 밤을 새운 끝이었습니다. 지우는 한우 사골 육수를 바탕으로 한 한식 밀키트 5가지를 완성했습니다. 진우는 마케팅팀과 디자인팀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지훈의 식탁으로 갑시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사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 이름 석자가 곧 품질 보증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지우는 진우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자동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원재료 손질부터 진공 포장까지 이어지는 생산 라인을 직접 점검했죠. 지훈이 공장장 앞에 서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장 밀봉 온도는 제가 직접 맞추겠습니다. 원산지 검수는 2번, 3번 거치세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매뉴얼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3달 뒤였습니다. 지훈의 식탁 첫 양산품 10만 세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식품관 매대와 온라인 메인 화면에 동시에 걸렸죠. 출시 당일 지훈은 조리대 앞에 서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게요. 지우는 1시간 동안 밀키트 조리법을 차근차근 시연했습니다. 인공 조미료는 한 톨도 안 들어갑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에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방송 도중 온라인에 풀린 초기 물량 5만 세트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주문이 몰려 결제 서버가 잠시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죠. 제품을 받아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후기를 올렸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플루언서가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습니다. 식당 가서 먹던 맛을 집에서 그대로 냈다는 극찬이었죠. 구독자 300만 명을 둔 먹방 유튜버도 직접 사 먹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협찬 없이 제 돈으로 샀다는 그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준비한 10만 세트가 전부 매진됐습니다. 미처 못 산 사람들의 추가 예약만 20만 건이 밀려들었죠. 백화점 바이어들이 입점 계약서를 들고 연구실 앞 복도에 줄을 섰습니다. 번호표를 뽑아가며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연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식품산업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최고 영예인 혁신 대상이었죠. 지훈이 금빛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객석에서 누구보다 크게 손뼉을 쳤습니다. 리셉션장에서 진우가 재계 인사들에게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성운푸드의 가장 중요한 공동 파트너 서지훈 대표입니다. 지훈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에 고장난 텔레비전 화면. 검은 드레스를 입은 지훈의 시상식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노려보다 먹다 남은 컵라면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저게
저게 왜 저기서 웃고 있어? 라면 국물이 화면에 튀어 지훈의 얼굴 위로 주르륵 흘렀죠. 일용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가 신문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의 식탁, 월 매출 100억 돌파라는 기사가 박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갈기갈기 찍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망하는 동안 저 여자는, 최 여사는 곰팡이 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허공에 대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거 다 우리 식당 매출 훔쳐서 저러는 거야. 도둑년이 따로 없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민수가 서랍장 구석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절 불량식자재를 대다 지훈에게 쫓겨난 김 사장의 명함이었죠.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훈이 대상 트로피를 거머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요 경제지 일면에 지훈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빈손에서 연매출 100억 신화를 쓴 여성 대표라는 헤드라인이었죠. 지훈은 본사 최상층에 새로 마련된 대표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지훈을 맞았습니다. 책상 위엔 해외 바이어들의 미팅 요청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화이트보드에 새 사업 지도를 쓱쓱 그려나갔습니다. 진우가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강남 한복판에 매장 하나 크게 엽니다. 여기 도면이요. 진우가 플래그십 스토어 건축 도면을 펼쳐 보였죠. 두 사람은 도면을 짚어가며 고객 동선을 다듬었습니다. 손님들이 재료부터 조리까지 직접 보게 동선을 여기로 빼자. 좋아. 오픈 키친은 입구 쪽이 낫겠어. 매장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수천 명이 건물 외벽을 따라 줄을 섰습니다. 줄이 500m를 넘게 늘어섰죠. 지훈은 정장 차림으로 진우와 나란히 입구에 섰습니다. 황금 가위로 붉은 리본을 자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밀려든 고객들이 지훈이 직접 만든 시식 요리를 맛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요. 장바구니 가득 담아가야겠어요. 지훈은 포토존에서 단골 손님들과 일일이 눈을 맞췄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며 손을 꼭 잡았죠. 늘 사주셔서 제가 다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던 민수가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남 매장 오픈 기사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죠. 기사 사진 속에서 지훈이 젊은 진우의 안내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얼굴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잘도 웃는구나. 잘도. 민호는 반지하 근처 PC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성공 기사 댓글창에 악플을 도배하는 중이었죠. 운이 좋았을 뿐이라느니, 뒤통수 치고 도망간 여자라느니 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단칸방 현관문을 누군가 발로 찼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었죠. 최 여사가 무릎을 꿇고 각서를 쓰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재벌이 됐어요. 곧 돈 받아서 다 갚을게요.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최 여사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끼가 잔뜩 오른 얼굴이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저 회사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 합의금이라도 두둑이 뜯어내야 우리가 산다. 민수는 인적 드문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명함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렀죠. 김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박민수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야? 그 여자한테 쫓겨난 뒤로 연락도 없더니. 그 여자 얘기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우리 한 배 탑시다. 다음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폐차장 부근. 민수와 민호가 김 사장의 낡은 승합차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누런 봉투를 김 사장 작업복 주머니에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현금 500입니다. 일용직 뛰면서 겨우 모은 돈이에요. 김 사장이 봉투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해 봤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민수가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성운푸드 물류센터 경비 교대 시간이 적힌 종이였죠. 출고 직전 좋은 고기 박스를 상한 고기 박스랑 통째로 바꿔치기 해주세요. 김 사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배송기사로 위장하면 되겠군. 알았어. 민호는 거래가 끝나자마자 다시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해 가짜 계정 수십 개를 현금 주고 사들였죠. 대형 맘카페와 요리 커뮤니티 구조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악성 글을 한꺼번에 뿌릴 자동 프로그램까지 깔아두었습니다. 민호는 실행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둔 채 입맛을 다셨습니다. 소비자의 첩불만 글이 올라오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지훈이 매장 첫 주말 매출표를 보며 흐뭇해하는 사이였습니다. 번호판에 진흙이 잔뜩 묻은 검은 냉동 탑차 한 대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이 몰고 온 그 탑차가 자정을 넘긴 시각에 멈춰 섰습니다. 성운푸드 제2공장 후문 하역장 구석. 전조등을 끈 탑차가 어둠 속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입 당일 새벽 2시 정각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훔쳐 입은 물류기사 조끼에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경비가 순찰을 도는 틈을 노려 출고 구역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죠.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에 잠긴 창고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진공 포장까지 마친 한우 밀키트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자기 탑차에서 가짜 박스 10개를 카트에 실어내렸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았지만 안에는 시퍼렇게 곰팡이가 쓴 고기가 들어있었죠. 비닐 틈으로 새어나온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김 사장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이깟 냄새. 돈 앞에서는 향수나 마찬가지지. 칼끝으로 정상 박스에 붙은 제품 번호 스티커를 살살 떼어냈습니다. 그걸 상한 고기 박스에 옮겨 붙이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이 번호 한 장이면 멀쩡한 제품과 썩은 제품이 감쪽같이 뒤바뀌는 셈이었죠. 정상 박스들은 도로 자기 차에 싣고 재빨리 하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흙 묻은 탑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역장에 남은 가짜 박스들이 정상품 사이에 슬쩍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그것들을 차곡차곡 탑차에 실었죠. 전국 마트와 물류 창고로 향하는 배송 차량마다 시한폭탄이 실린 셈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였습니다. 제품을 받은 한 소비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비닐을 뜯었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와 시퍼렇게 상한 고기에 비명을 질렀죠. 이게 뭐야? 사람 먹으라고 파는 거 맞아. 곧장 고객센터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멀쩡한 식구들 다 탈날 뻔했어요. 당장 책임지세요. 진짜 불만 글이 인터넷에 처음 올라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PC방 구석에 잠복해 있던 민호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첫 타자가 나왔구나. 민호는 미리 손가락을 올려두었던 실행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미리 합성해둔 끔찍한 사진과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쓰레기 고기를 쓴다느니 온 가족이 탈이 났다느니 하는 가짜글 수천 개였습니다. 수십 개의 가짜 계정이 사람 손을 쓴 것처럼 번갈아 글을 토해냈습니다. 조작된 글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고 퍼날라지며 삽시간에 번졌죠.
불매 운동을 하자는 외침이 맘카페마다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지훈의 계정에는 욕설 댓글이 1초에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알림창에 빨간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 멈춰버릴 지경이었죠. 상황을 파악한 백화점과 마트 본사가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훈의 식탁 모든 제품을 매대에서 빼라는 지시였죠. 온라인 판매처는 제품 검색을 막고 밀려있던 예약 주문을 한꺼번에 취소했습니다. 성운푸드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켓을 든 소비자 단체와 카메라를 든 기자 수백 명이 입구를 막아섰죠. 진상을 밝혀라.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해라. 고함이 로비 천장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훈은 대표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붉은 화살표가 그려진 매출 그래프가 절벽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끝없이 쌓이는 환불 요청 숫자에 지훈은 미간을 단단히 좁혔습니다. 하지만 두 눈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임원 하나가 벌개진 얼굴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서 대표를 당장 해임하고 꼬리를 잘라야 합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사람부터 자르자는 겁니까? 경로 추적이 먼저입니다. 진우의 주먹이 회의실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서 대표 결백은 제 지분 전부를 걸고 보증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뿔테 안경을 고쳐 쓰고 고객센터에 쌓인 자료부터 끌어모았죠. 환불을 요청한 500건의 포장지에 적힌 제품 번호를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언제 어느 공장에서 나갔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이력표였죠. 여기에 분명히 답이 있어. 거짓말 안 하는 건 숫자뿐이니까. 지우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옆에 둔 채 수백 개의 번호를 몇 번이고 맞춰봤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흩어져 있던 숫자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였습니다. 전부 같은 날 새벽 2시쯤 제2공장 하역장에서 나간 물량이야. 지훈이 안경 너머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날이 밝자마자 지훈은 진우와 함께 차를 몰아 제2공장으로 달렸습니다. 문 앞을 막아서는 물류 담당자를 지나쳐 보안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하역장 화면, 원본 그대로 전부 주세요. 지금 당장요. 지훈과 진우는 화면 6대를 켜놓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초도 놓치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살폈죠. 눈이 뻑뻑해질 무렵 새벽 2시 15분경 화면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기사 조끼를 입은 남자가 카메라 사각지대만 골라다니고 있었죠. 정상 박스와 상한 박스의 번호 스티커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번 카메라 구석에 흐릿하게 걸린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잠깐, 저기 멈춰봐. 저 사람 좀 키워봐. 진우가 마우스를 움켜쥐고 화면을 끝까지 확대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 윤곽이 차츰 또렷해졌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 김 사장이야. 옛날에 불량 채소되다 쫓겨난 그 납품업자. 지훈이 화면을 한참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진우가 급히 부른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악성 글을 처음 올린 인터넷 접속 흔적 수천 개를 추적했습니다. 여러 번 우회했지만 결국 출발점은 한 곳이에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느 PC방, 그것도 같은 자리입니다. 지우는 화면 원본을 담은 저장 장치와 추적 보고서를 챙겼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에 빈틈없이 담아 가방에 넣었죠. 이만하면 됐어. 이제 숨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쪽이야. 지우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도 앞을 보는 눈빛에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고소장을 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형사들은 도로 곳곳의 방범 카메라 화면을 이잡듯 분석했습니다. 도주한 탑차의 번호판을 끝내 찾아냈죠. 경기도 외곽 김 사장이 숨어있던 허름한 집을 한밤중에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김 사장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앉은 김 사장은 처음엔 뻔뻔하게 시치미를 뗐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래요. 증거 있어요, 증거. 형사가 말없이 복원된 바코드 교체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손놀림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살아난 장면이었죠. 김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더 보여드릴까요? 얼굴까지 또렷한데.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합시다. 형사가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김 사장을 몰아붙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 사장이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박민수, 박민호 형제가 현금 500만 원 쥐어줬어요. 다 그 사람들이 시킨 겁니다. 같은 시각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그 PC방을 덮쳤습니다. 가짜 글을 뿌리던 자동 프로그램이 화면 위에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요원들은 민호가 쓰던 컴퓨터 본체와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압수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전해 들은 지우는 더 이상 숨어서 맡기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보팀 전원을 불러 긴급 생방송을 준비시켰죠. 이제 우리가 먼저 진실을 꺼내 보일 차례예요. 저녁 8시 정각이었습니다. 지우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마이크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지훈의 식탁 공식 채널로 생방송이 시작됐죠. 방송이 시작되고 단 10분 만에 접속자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채팅창에는 해명하라는 비난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양심도 없냐, 돈독이 올라 쓰레기를 판 거 아니냐 하는 글들이었죠. 지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불안하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공장의 위생관리 기록을 큰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는 대로 저희 공장 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얼굴을 가린 잠입 영상을 공개했죠. 누군가 새벽에 몰래 들어와 멀쩡한 제품을 상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화면 속 수상한 남자의 행동이 시청자들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채팅창의 욕설이 잠깐 주춤하더니 물음표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인터넷 접속 흔적 추적으로 밝혀진 악플 조작 증거까지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울먹이거나 동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로지 자료와 숫자로만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보다 증거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 사회면 맨 위에 속보가 일제히 떴습니다. 지훈의 식탁 식자재 사건, 전 남편 일가 배우 혐의로 전원 체포라는 기사였죠. 형사들이 반지하 방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는 사진까지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야반도주하려 짐을 싸던 민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비난이 경악으로, 경악이 다시 분노로 바뀌었죠. 세상에, 전 남편이 일부러 이딴 짓을 했다고.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서 대표님,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욕한 댓글 지우러 가야겠다. 미안해서 못 보겠네. 지우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놀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조작된 제품을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구매하신 금액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졸이셨을 그 시간까지 보상 쿠폰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담담하게 방송을 마쳤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윤의 당당하고 투명한 대처를 칭찬하는 글이 쏟아졌죠. 억울하게 당한 지윤의 식탁을 사주는 걸로 지켜주자는 응원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런 회사 하나쯤은 우리가 지켜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마트와 백화점들이 철수했던 매대를 부랴부랴 다시 깔았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나는 1층 한복판 자리였죠. 중단했던 온라인 판매도 결제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판매가 열리자마자 응원 구매가 본물 터지듯 밀려들었습니다. 하나 살 거 2개 산다. 이게 진짜 돈으로 혼쭐 내주는 거다 하는 주문이었죠. 반나절 만에 2달치 비축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진우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매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전날보다 300% 넘게 솟구친 곡선이었죠. 이래도 서 대표를 해임하자는 말이 나옵니까? 어제까지 해임을 외치던 임원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 앞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민수와 민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사정없이 터졌죠.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2사람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2 아들이 나란히 호송버스에 오르는 뉴스가 반지하 방 낡은 화면에 흘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최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죠. 내 새끼들, 내 새끼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최 여사를 두고 밀린 돈을 내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한때 강남 한복판에서 큰 소리치던 사람의 끝은 그렇게 초라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지우는 건물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밖에서 기다리던 진우가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생 많았어. 진짜 이제 다 끝났어. 진우가 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지훈은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놓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물류 사건이 터진 지 6개월 뒤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민수와 민호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단상의 재판장을 불안하게 올려다봤죠.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원한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습니다.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고 큰 혼란을 불렀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탕, 탕, 탕. 망치 소리 3번과 함께 형이 떨어졌습니다. 주동자 민수에게 징역 3년 6개월, 민호에게 징역 3년이었죠. 방청석 뒷줄, 휠체어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선고를 들었습니다.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법정 직원들이 황급히 최 여사를 들것에 실어 밖으로 옮겼죠. 포승줄에 묶여 법정을 나서는 형제 앞으로 교도관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낸 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장이었습니다. 민수가 그 두꺼운 종이를 받아들고 다리를 휘청거렸습니다. 감옥과 빚더미 그 무엇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육중한 철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여의도 한복판 50층짜리 빌딩 꼭대기 로비. 대리석 벽면에 거대한 금빛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성운푸드와 지훈의 식탁 글로벌 아시아 본부라는 글씨였죠. 투명하고 당당한 위기 대처로 소비자의 마음을 단단히 붙든 결과였습니다. 지훈의 식탁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5나라로 뻗어나갔습니다. 대형 유리 회의실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갔죠. 화면에는 수출 물류망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바이어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죠. 지훈은 바이어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공동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고 잠시 눈을 감았죠. 곧이어 진우가 샴페인 2잔과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진우가 두꺼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자신 있게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전용 마트 체인 망곳에 독점 공급하는 1차 수출 계약서였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훈이 영문으로 빼곡한 계약서를 훑어보다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망곳이라고. 응. 다 당신이 끝까지 버텨낸 대가야. 진우가 샴페인 잔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짓밟혔을 때 굴복하지 않았잖아. 진짜 가치를 증명한 거지. 지훈은 잠시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던 날이 스쳐 지나갔죠. 도장을 찍어주고 택시에 올랐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옅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땐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얻은 거였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대표실에 울려 퍼졌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로 활기찬 서울 도심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한때 시댁의 욕심과 30억 빚에 짓눌려 길거리로 내몰렸던 사람이었죠. 그 나약했던 빈털터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선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든 대표였습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을 움직이는 당당한 기업의 주인이었죠. 지훈은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낡은 오피스텔에서 짐을 풀며 펼쳤던 바로 그 수첩이었죠. 첫 장에 빼곡히 적힌 옛날 식당 레시피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땀방울과 상처가 고스란히 밴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페이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 페이지를 활짝 펼쳤죠. 진우가 다가와 지훈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넓은 세상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가고 싶은데 다 가야지. 이제 시작인데.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일으켜 세운 서지훈의 통쾌한 인생 이막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한 가지를 남깁니다. 세상은 종종 누군가의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빼앗아도 된다고 착각하곤 하죠.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며느리의 5년을 깔보던 사람들. 하지만 진짜 실력은 명예 한 줄, 도장 한 번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손에 쥐고 있던 건 식당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가치였으니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 서류 한 장 제대로 읽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고 원한에 사로잡혀 남을 끌어내리려던 마음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반면 지우는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는 대신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억울함을 눈물이 아니라 증거와 실력으로 증명해냈죠.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당하게 무시당하고 빼앗기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진짜 내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묵묵히 쌓아 올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사실을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